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공야장 제5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9장을 보시겠습니다. 계문자 3, 4이 후에 행하더니 자문지하시고 왈 제사 가인이라 하는 내용인데요. 노나라 대부 중에 계문자라고 하는 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일을 3번 생각한 뒤에 행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공자가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2번이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3번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할까 하고 3번 생각을 횟수를 이야기를 한다기보다요. 저것은 이제 처음 생각했던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면 두 번째 생각은 그 반대편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의 생각을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방식의 생각이라는 게 횟수로 치면 4번째일 수도 있고 5번째일 수도 있고 2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히 횟수를 얘기한다기보다 내용적으로 첫 번째 어떤 유형의 생각을 했다면 두 번째는 그거하고 다른 방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2번 생각한 거고 3번 생각한다는 건 그걸 다시 또 한 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생각한다는 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공자가 2번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들었던 생각대로 그냥 하면 너무 그게 쉽게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다 할지라도 이제 곰곰 다시 다른 방식으로 이게 바라볼 수는 없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생각을 한다는 게 2번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3번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너무 이제 지나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계문자라는 사람이 노나라 대부였는데 이웃 나라에 임금님이 아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노나라에서 문병을 하는 이웃나라 임금이 아프다는 것을 듣고 문병을 가는 사신단을 꾸리게 됩니다. 그때 이 계문자가 그 사신단을 이끌고 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계문자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러면 지금 가면 아무래도 도착하기 전에 그 임금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문병 사절단을 말하자면 끌고 가는 건데 조문 사절단을 꾸려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론 갈 때 죽었어요. 임금이 죽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죽기 전에 출발했는데 그 상대방 나라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임금이 죽기도 전인데 죽은 것처럼 조문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출발을 했다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신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갔다가 문병으로 사절단을 끌고 갔다가 거기서 만약에 상을 당해서 그걸 조문사절단으로 거기서 바꾸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조문사절단으로 꾸려서 바꿔서 가서 출발을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한 번 더 생각해가지고 빚어지는 결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이것저것 너무 깊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일이 이제 꼬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안을 놓고 첫 번째 드는 생각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너무 가볍게 또는 즉흥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한 번 더, 2번 다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일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공자가 경계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장을 보시죠. 20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왈 영무자 방유도즉 지하고 방무도즉 우하니 기지는 가급야언이와 기우는 불가급야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영무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영무자는 위나라의 대부입니다. 위나라 대부 영유라는 대부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지혜로웠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어리석었다. 그의 지혜는 따라갈 수 있지만 그의 어리석음은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여기 이제 지혜롭다와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영무자가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지혜로웠고 도가 없을 때는 어리석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지능이 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진 것처럼 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 지혜의 차이가 있다기보다 이 지혜와 이 어리석음은 이제 요 조건 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지혜로웠다는 무슨 얘기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 어리석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이렇게 봐야지 지혜와 어리석음 그 자체로만 이제 보면 사람의 지능이 이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제 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선 이제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이라고 하는 이 조건 방유도 이 조건이 뭐냐? 그러면 정상적인 나라였을 때 이런 뜻입니다. 정상적인 나라였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것들이 지켜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누군가가 인재가 등용이 된다 그러면 인재는 당연히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인재로서 등용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등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유도한 나라, 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무자가 벼슬을 할 때 도가 있었을 때도 있었고 도가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가 있었을 때는 지혜로웠다라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 등용이 되는 세상이었는데 영무자가 그때 등용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유도한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무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뀌었죠, 상황이. 그런데 그때는 어리석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도한 세상에서 어리석었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안 하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 무도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무도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무도한 세상에서 권력자에게 편승해서 영합해서 그 권세를 누리고 부귀를 얻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었다는 얘기는 남들이 안 하는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무도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그 잘못된 상황을 고쳐보려고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영무자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어리석다는 건 진짜 어리석다가 아니라 우리 어감으로 바꿔 얘기하자면 바보 같은 겁니다. 좋은 의미의 바보인 거죠. 좋은 의미의.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고 남들이 안 가는 길을 스스로 그냥 간 겁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무도한 세상의 권력자하고 맞서는 짓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리석다고 이제 말을 한 건데 그의 지혜는 가급 미칠 수 있지만 따라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유도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등용이 됐는데 이 영무자도 지혜로워서 등용이 됐는데 영무자 정도의 지혜는 다른 사람들도 따라갈 수 있는 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를 못했어요. 영무자가. 그런데 영무자의 진가는 이때 나온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남들이 아무도 안 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어리석음은 우리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 미칠 수가 없다 하는 이 바보 같은 면을 공자가 칭찬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등용이 되었던 지혜로운 사람들도 무도한 세상에서 다 영무자가 취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안 한 거죠. 안 하고 영무자 혼자서만 이 무도한 세상을 바꿔보려고 혼자 무던히 노력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좀 재밌게 구성이 된 건데 그의 지혜는 따라갈 수 있지만 어리석음은 따라갈 수가 없다. 라고 할 때 이제 저 어리석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보 이런 그 우직함 이런 의미의 긍정적 의미의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재진하사 왈 귀여 인저 오당지 소자 광간하야 비연 성장이요 부지소이 재지로다 이랬습니다. 선생님께서 진나라에 계시면서 말씀하셨다. 돌아가야지. 우리 아이들이 광간하여 멋있게 문장을 이루었지만 그것을 재량할 줄 모르니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진나라에 계신다라는 요 표현부터 좀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처음에 노나라에서 벼슬을 했습니다. 노나라가 공자의 이제 고국입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이쪽에서 이제 벼슬을 했고 노나라에서 벼슬을 하면서 대사구라고 하는 높은 관직을 지내기도 했고 그 대사구 관직에 있는 동안에 이 능력을 크게 발휘해서 이 노나라가 제법 반듯해진 나라가 되었고 이 위에 있는 강대국이었던 이 제나라를 위협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나라에서 이제 이 노나라가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노나라의 권력자 계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뇌물을 보냈죠. 그래서 악공들도 보내고 저 무녀들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기생들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정을 이 공자가 계속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압력을 이제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노나라에서 계속 벼슬을 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나라를 이제 떠돌게 됩니다. 공자가 뭐 여기 위나라도 있고 뭐 해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들을 뭐 이렇게 떠돌다가 진이라는 나라와 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저 밑에 이제 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자가 초나라를 가기 전에 이 진나라와 채나라를 경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나라를 경유해가지고 이제 초나라로 갈 요량이었는데 이 진나라와 채나라의 권력자들이 대부들이 정치인들이 이 공자가 여기에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일종의 감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이제 식량도 떨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힘든 상황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진체지액이라고 해요. 액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액땜 할 때 그 액인데 곤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나라와 채나라에 계실 때 아주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이렇게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것을 이제 그 역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철환천하라고 부릅니다. 천하를 수레바퀴를 타고 수레를 타고 그 고리를 돌듯이 돌아다녔다 이런 뜻입니다. 철환천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주류천하라고 하기도 하고 요 천하를 온 천하를 두루두루 떠돌아다녔다 이런 의미로 주류천하라고도 하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렇게 떠돌아다녔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애당초 노나라에서 벼슬을 했을 때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를 다녔을 때의 이유도 그렇고 벼슬이 목적이 아니고 벼슬을 통해서 그 어떤 나라의 임금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 문화를 다시
부흥을 시키고 다시 정립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고 그러한 반듯한 나라의 모습이 다른 나라에게도 전파가 돼서 지금 춘추 시대라는 이 혼란한 상황이 지금 몇백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벼슬을 해야 되니까 벼슬을 한 거지 벼슬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공자가 정치 자체가 목적이었으면요. 다른 나라 돌아다닐 것도 없이 여기 권력자한테 붙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벼슬이 목적이 아니고 벼슬은 수단이고 방법이고 이제 공자가 생각했던 춘추 시대하고는 다른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들을 떠돌아다녔는데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공자의 그런 생각에 동의를 쉽게 못했고 혹은 임금은 동의하더라도 그 밑에 신하들이 다른 그 관료들이 공자에게 임금이 설득당한 자체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 공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기회를 얻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 나라를 그렇게 이제 실천적으로 떠돌아다녔는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공자가 이렇게 한탄을 한 것입니다. 돌아가야겠다고. 돌아가야지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벼슬이 목적이 아니고 좋은 세상이 목적이었습니다. 좋은 세상이 목적이었는데 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 꿈은 공자가 살아계시는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러면 이게 벼슬을 통해서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벼슬이 노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게 여의치가 않게 되자 이 벼슬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됐죠. 공자가 이제 공자가 점점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고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벼슬을 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공자가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공자가 이제 바꾸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벼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을 바꾸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할 때 이 벼슬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불가능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가 학술적으로 고전을 정리하고 그것이 이제 시경이나 서경이나 주역이나 이런 책들을 이제 정리하고 탐구하고 했던 것을 말합니다. 학술적으로 고전을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텍스트, 그러니까 아름다웠던 시대, 훌륭했던 시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고전을 정리하는 일이 하나가 있었었고 또 하나는 춘추라는 역사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춘추 시대, 춘추라는 책이 다루고 있는 시기가 춘추 시대인데 그래서 이름이 이제 그 시기를 춘추 시대라고 부른 것이 춘추라는 책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춘추라는 240여 년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잘못돼 왔던 정치 현실, 말하자면 못된 짓을 해놓고도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면 그러면 그렇게 권력을 떵떵거리고 누리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 또 옳은 길을 갔는데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원한이 맺혔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던 이 잘못된 역사를 공자가 24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끄집어내서 잘못된 정치를 한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그렇게 못된 짓을 생전에 하고 그렇게 권력 누리다가 그렇게 가면 끝나는 게 아니다. 역사는 당신을 다시 끄집어내서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서 당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가를 평가한다. 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올바른 길을 갔던 사람들을 다시 소환해내서 당신들이 그렇게 잊혀지는 게 아니라 역사는 기억한다. 당신들이 얼마나 정의로웠는지를 기억한다 하는 그것을 남겼습니다. 공자가. 그래서 이제 춘추가 만들어지고 나서 난신적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맹자의 평가는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교육이었죠. 제자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기르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는 이런 작업들은 전부 미래를 향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 공자가 벼슬을 하고자 했던 건 지금 당장을 바꿔보고 싶었던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이제 방향을 조금 틀어서 그러면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이 텍스트가 남아있고 사람이 남아있으면 그러면 좋은 세상은 언젠가는 올 것이다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좋은 세상에 대한 꿈을 공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광간하여라고 할 때 이 우리 아이들 오당지 소자를 제가 이렇게 이제 바꿔본 건데 우리 당, 우리 그룹, 이게 그룹입니다. 우리 그룹의 소자들이 이제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입니다. 공자로 보면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광간하여, 이 광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광자가 미칠 광자입니다. 그리고 이 간자는 간소하다라는 간자입니다. 미칠 광자 뜻은요. 우리가 광인 그러면 미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 광인이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 그러면 어떤 시대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인 규범의 틀이 있습니다. 틀. 그 틀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 동의하고 그 틀 안에서 생활을 해야 이 사회가 영위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으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민주주의 이 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어떤 행위가 잘 됐니 못 됐니 이러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요즘 시대라면 이제 가장 비판받을 것이 뭐냐면 비민주적이다 이러면 가장 이제 비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시대는 다 그렇게 그 시대가 지향하는 어떤 사회적 규범의 틀이 있습니다. 광인은요, 그 틀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 틀을.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그 수많은 사회적 규범 틀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고 사회가 변화하고 진전돼 나가면서 그 전에는 그것이 합당했던 어떤 것이 어떤 시대로 바뀌면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광인들 중에는 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의 뜻하고는 좀 다른 뭔가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이죠. 그게 광인입니다. 그래서 뜻은 큰 사람들이 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규범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행동이 거칠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착실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일에는 소약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광간이라는 말은 그 시대가 이렇게 이제 막 창의적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 시대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문장을 이루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앞에서도 지난번에 이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몸으로 표현되는 위의 그리고 말로서 이렇게 표현되는 언사, 문사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이라고
그 사람 내면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멋있게 문장을 이루었기는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 큰 뜻과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이제 멋있는 폼나는 그런 문장을 이루기는 했는데 그것이 그 자체로가 아니고 재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량. 이 재량이라고 할 때 이 제자가 재단하다라는 제자입니다. 옷감이 아무리 좋아도 그 옷을 입을 사람들의 몸에 맞게 치수를 재서 거기에 맞도록 재단을 해서 옷으로 지어야 그 옷이 이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유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뜻이 커도 그냥 그 큰 뜻대로 이 사회하고 맞춰서 재량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뜻만 큰 채로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은 한 사람의 광인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틀에 박힌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 창의적인 사고를 어떻게 이 시대에 유효한 것으로 재량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이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필요하다 그거예요. 내가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걸 해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말하는 거죠. 아까 두 가지 학술과 교육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방식에서 이제 교육 쪽의 이야기.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된 아이들로 키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그런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되실 수 있는 글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